어쩔 때는 아이들한테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클 만큼 오늘의 시사 인터뷰는 다둥이의 엄마이자 24년도 최연소 결산검사 대표위원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에서 유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안산에서 또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안산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안산에 지역에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은 고민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경기도의 교육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또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는 해당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정치 철학은 소통과 실천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의 이런 문제점들 또는 고민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저는 세대를 잇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최근에 세대 교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세대 간의 소통을 또 협력해서 이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 등등을 이 젊은 제가 바턴을 이어받아서 또 세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저 다음에 또 젊은 청년들이 나오면 그 친구들에게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안산에는 지금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수초등학교 폐교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무래도 안산시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우리 안산에서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안산 시민분들이 시장님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해서 약간의 안타까움을 저도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경수초등학교는 폐교 이후에 어떠한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기도 하고 제안을 해주고 계시기도 해요. 이 폐교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선호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폐교가 된 그 자리는요. 결국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 활용 목적으로 다시 재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의견 청취 중입니다. 거기가 이제 성포광장도 있고요. 재정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그 일대가 또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는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생겨날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가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안산시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저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안산시는 현재 67만 명의 시민 중에서 외국인의 수는 5만 4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클 텐데요. 특히나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중간에 시도를 해야 하면서 여러 가지의 도전 또는 어려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내국인 학생들도 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외국에서 이 한국으로 들어온 이 학생들도 한국의 문화를 어느 날 갑자기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 예비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중도 입국자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어가 조금 미숙한 한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기본학습 또는 문화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이 우리 안산에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의 토대로 저기 원곡초등학교에 항목문화공유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역할을 조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 또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는요, 사실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우리 미래 세대의 그 학생들에게 적합한 그 목적과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교학점제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적성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학과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처럼 학과를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선택해서 듣는 과목을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는 결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이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 교육 정책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의 또 도전과 과제가 또 뒤따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 스스로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몇 가지의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증가입니다. 우리 기존에는요, 그냥 일반 교과만 배웠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등 일반 교과들만 담당을 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니까 또 AI 인공지능을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의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과목들을 결국 누가 담당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느냐, 이게 결국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한 선생님들이 1년, 2년 또는 6개월 짧게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과연 전문성 있게 아이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우려는 학교 간의 불균형 문제를 또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안산 지역만 해도요, 지역 인프라가 다 다르잖아요. 대부도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다문화 고등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모두 다 이 맞춤형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이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을 하면서 안착될 수 있는지는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또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 적성을 못 찾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 다 큰 어른들도 이직을 하는 이유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지만 이 내가 하고 있는 직무 또는 직업이 나의 삶과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다시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새로운 직업으로, 동종업계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직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은 그게 더 많거든요. 사실 저희 집 딸도요, 어제는 파티쉐가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유튜버가 된다고 했다가 계속 나날이 바뀌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들은 사실 그 변화가 더 자주 일어날 거고요. 대학을 가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꿈에 대한 도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과생이 문과생이 될 수도 있고 문과가 이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진로와 적성을 미리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만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요, 사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때부터 이미 진로 적성을 다 계속 그런 진로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그게 안착화돼서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어떤 방향인지를 최소한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최소한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찾는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말인 거죠.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내 진로를 또 찾아야 한다? 집에서 공부하는데 밖에 나가서 제 진로를 찾으려면 결국에 그 직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도 또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너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서, 진로를 찾아서 고교 학점제를 선택해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너의 미래를 지금부터 선택하라고 어른들이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상임위가 교육 상임위이다 보니까 학교 환경 개선 또는 학교의 교육 정책들이 제가 말을 했을 때 반영되는 것들에 있어서 보람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학교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제가 처음에 단원구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이제 들어온 거죠. 지역 주민분께서 우리 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이 왔었는데요. 거기는 저도 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상록구원이어서 단원구에 갈 일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상록구에서 단원구로 가보니까 아니, 이럴 정도로 학교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주기적으로 학교 순방을 했는데요. 그 계기로 제가 안산 전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유도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의 사용률이 높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거기서 매치기, 엎어치기를 하면서 매트 위에서 생활을 하겠지만 매트 아래 밑에 마룻바닥이 있잖아요. 마룻바닥에 그 나무가 전부 다 썩어서 곰팡이 다 무너져 내리고 송곳이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운동하다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돌아오는 길에 즉각 경기도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우리 학교에 이런 실태 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산을 바로 확보해서 보완 조치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가 제가 임기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정 질의를 통해서 김동윤 도지사님과 임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둥이 엄마잖아요. 저희 가족이 4명일 때는 하나도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5명이 되니까요, 식당 갈 때도 조금 그렇고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도 저희 집은 호텔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호텔을 할인해도 방을 2개 잡아야 됩니다. 한 번 놀러 갈 때마다 펜션, 리조트 이런 데만 가야 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했었고, 다둥이 엄마들이 눈치 보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둥이 가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여행 가고 체험 활동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걸 발표했어요. 어떤 걸 발표했냐면, 투숙객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다자녀일 경우 이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 영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풀겠다 라고 제도를 완화하겠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호텔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할 때 그때 그렇게 반영을 해준 호텔에 한해서는 그 등급에 반영을 해주겠다,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제도를 보고서 누군가는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았을 때,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문화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디자인문화고등학교에서 제 모교니까 졸업식 또는 입학식에 가서 제가 때때로 이제 축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축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저렇게 의원을 할 수도 있구나. 안산에 이 디문고를 졸업했구나 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하고, 길을 가다가 그 학생이 이제 졸업식에서 제가 축사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겠죠?
길을 가다가 그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기억을 못했지만 그 학생은 저를 기억해주고 달려와서 저희 학교 졸업생이시죠?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뿌듯했고요. 우리 안산에서 저처럼 유초중고를 모두 나온 또는 유초중고 아니어도 안산 출신의 우리 학생들이 저처럼 또 다른 직업을 찾고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결산검사위원회 이제 대표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정말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또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저는 경기도민과 그다음에 안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잘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예산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단계인 거거든요. 때문에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잘못 사용된 예산들은 바로잡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자 포부입니다. 지금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초심을 잃었다 또는 초심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선택을 받았던 것은 안산 시민분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선택해 주셨던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일하라고 선택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아이들한테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클 만큼 정말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고요. 앞으로의 진행되는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저는 안산 시민분들을 믿고 열심히 제가 가진 포부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과 그 선택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소통하고 이어받아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경기도와 안산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사업들, 그 다음에 예산들을 우리 안산이 얼마큼 확보를 해오는 것인가가 바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와 안산의 변화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안산에서 꿈을 꾸고 청년들이 도전하고 어르신들이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시민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멋진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